은퇴 후 택시기사 된 62세 가장, 월 300벌 줄 알았는데 현실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준비에 대해 고민 중이신가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 끝나 버리면 이제 뭘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했는데 막상 은퇴를 맞이하면 다음 단계가 선명하지 않아서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젊을 때야 나중에 되면 어떻게든 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시점이 눈앞에 다가오면 마음 한구석이 휑해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면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쉽다고 알려진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눈길을 돌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택시를 운전하는 게 몸은 고될지 몰라도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넉넉히 나오지 않을까? 문제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월 300을 꿈꾸며 택시기사의 길로 들어섰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어떤 62세 가장의 이야기와 다른 두 사람의 은퇴 후 택시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1. 62세 가장의 월 300 꿈. 최 씨 62세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밀리지 않고 받는 월급과 탄탄한 복지 덕에 집안 생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퇴직 후 가진 건 약간의 퇴직금과 노령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왔는데 어느 정도 자존감도 있고 몸도 성치만은 않아도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니 택시라도 운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가 처음 예상했던 건 한 달 300만 원의 순수입이었습니다. 주변에 택시해볼까? 묻고 다니다 보니 누구는 하루 10시간만 해도 괜찮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300 이상은 무조건 번다고도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하다 보니 산업금 차량 임대료, 유류비, 보험비, 각종 세금 등등 실제로 떼이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개인 택시 면허를 직접 사려면 초기 투자금도 커서 부담이 컸고요. 결국 법인 택시로 시작했는데 노는 날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그나마 하루벌이가 좀 나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나이도 있고 밤 운전이 위험하다 싶으면 주간에만 일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입이 뚝 떨어지고요.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면 몸이 버텨주질 못해요. 결국 최 씨는 원하던 300만 원은커녕 월 200만 원도 채 벌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마저도 그 안에서 매달 차량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던 그에게는 이 현실이 참담할 정도로 컸습니다. 2. 60세 부부의 함께 택시 도전. 두 번째 사례는 60세 동갑내기 부부인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 씨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부부가 같이 택시를 돌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법인 택시를 알아봤다고 해요. 면허 하나에 두 사람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수입을 늘려보자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한 대의 택시를 두 사람이 쉐어하듯이 운용하기가 생각처럼 간단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택시라는 게 택시기사의 개별 영업과 책임으로 움직이잖아요. 부부가 교대로 운전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도 있어서 회사 측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 이 씨 혼자 택시기사가 되어 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산업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하다 보면 체력도 고갈되고 집안일도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둘이 같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제대로 협력이 안 되네.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자며 포기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명퇴 후에 함께하면 든든하겠다. 밤에는 남편이 몰고 낮에는 내가 몰면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택시 회사에서 거절하니 할 수 없어서 남편만 시작했고
결국에는 서로 스트레스만 쌓이더라고요. 퇴직금 쓸어 넣은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죠. 지금은 남편 이씨 혼자 계속 택시를 몰긴 하는데 이 부부도 월 300만 원을 뚜렷하게 넘기긴 어렵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변동이 심해서 승객이 많은 달에는 그나마 250에서 270 사이를 벌어도 손님이 없는 비수기에는 200 가까이도 못 버는 날이 덜어 있다 합니다. 3. 55세 일찍 은퇴한 김 씨의 개인 택시 실패담. 세 번째 사례는 일반적인 정년 시점보다 조금 빨리 은퇴한 김 씨 55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제조업체의 생산직으로 30여 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워낙 일손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희망퇴직 형태로 나온 거죠. 나름대로 퇴직금이 꽤 나오긴 했는데 더는 회사에 다닐 수 없다 보니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해둔 적금과 희망퇴직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했습니다. 법인 택시가 수익이 적고 시간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초반에는 확실히 개인 택시가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낫긴 했답니다. 산학금이 없으니 한 달에 300도 가능해 보였지요. 그런데 개인 택시가 비용이 없다는 건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차 관리와 정비,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이 꾸준히 나갔고 매일같이 기름값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김 씨는 막상 본인이 영업에 시간을 투입해야 돈이 생기니 쉬어도 되는 날이 없어졌어요. 가족 모임이나 건강검진 같은 걸 잡아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해요. 개인 택시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쉬는 날이 곧 수입 영원이니까 부담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사실 운전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요. 특히 초반에 면허 사느라 퇴직금 탕진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괴로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2년쯤 택시를 몰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택시를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론 퇴직금도 줄고 몸 상태도 안 좋아지니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직종을 찾아야 했고요. 그마저도 쉽지 않아 근근히 알바 위주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준비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시작해도 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자동으로 안정되거나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받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경제적 안정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요즘엔 노령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있으니 뭐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 은퇴 후에 큰 좌절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초반에 듣는 정보만으로 누구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수입에 기대어 무턱대고 뛰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작해보니 영업 상황은 계절과 지역, 차량 형태 법인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영업처럼 수입이 들쑥날쑥한 데다 일하지 않으면 곧장 영원이 된다는 심리적 압박도 큽니다. 그렇다고 택시 업무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전이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택시의 적성과 흥미가 맞는 분이라면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뛰어들다간 체력도 재정도 무너지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재무 계획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에요. 실제로 택시기사로 일해서 얼마를 벌고 그중 얼마가 내 순수익으로 남는지 그리고 하루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수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이 일을 몇 년간 지속할 수 있을까? 업무 강도가 내 건강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까?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강조되지만 다양한 은퇴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적금, 연금, 주택, 자산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노후에 어느 정도의 기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운전이든 다른 사업이든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전부가 되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건강 같은 변수도 많아지니 무리수를 두기보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택시기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세 사례를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주변에서 듣는 성공담만 맹신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은퇴 생활은 인생 후반전을 여유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은퇴 생활은 하루하루가 생존 게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이 두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신중하게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와 몸 문제는 노후를 생각할 때 뗄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조사와 계산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